21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향촌 사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 약원이 그럼 끝이 약자로 끝났다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뭐 벌써 이제 뭐 향약이 뭐 대류약 떠오를 거예요. 자, 초상 때는 사화가 약정에 고하여 자 간부 중에 하나가 약정이라고 있어요. 약정, 직월, 향약이 간부가 약정, 직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 그래서 뭐 이런 상장 제례 같은데 상부 상조하고 뭐 부조하고 뭐 이런 거, 자 이거 향약이 되겠습니다. 자, 향약은 자 누가 주도하는 향촌사에서 사족, 예, 독소계층, 양반계층 이들이 이제 주도를 하는 것이 되겠고요. 향약은 이제 그 우리의 그 향촌 사회에 전통적인 어떤 덕목이 있어요. 농경 문화이다 보니까 어떤 그 농경과 관련된 어떤 상부 상조적인 뭐 그러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사족들과 관련돼서 어떤 유교적인 그런 덕목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공통적으로 4대 덕목이 공통적으로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예로서 서로 사귄다, 예속상규라든지, 좋은 일은 서로 권한다, 덕업상권, 허물이 있으면 서로 꾸짖는다, 과실, 예, 상규. 그 다음에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준다, 환난, 상휼.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하는 거, 어려울 때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우리가 향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족이 이제 주도하다 보니까 농촌의 어떤 교화 역할, 지방 농민. 그러니까 교화도 하지만 어떤 농민들을 어떤 통제하는 그런 수단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지방의 사족, 양반들이 주로 직임, 간부직이죠. 약정지구 같은. 그 다음에 4대 덕목. 자, 정답은 1번인데, 공동노동의 작업공동체는 이런 것이 있죠. 뭐 1대1 서로 이제 오늘 너희 집 도와줄 테니까 네가 내일은 우리 집 도와다오. 뭐 푸맛이라든지 우리 다 같이 어느 집 도와주자. 부레, 두레 이런 것 등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은 임진왜란의 주요 전투이다. 가에서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다. 이런 것은 자, 임진왜란은 1592년 4월 14일부터 부산 그리고 동래, 예, 그래서 부산에서 정발, 그 다음에 동래성에서 송상현, 예, 이게 이제 개전 첫날 이렇게 있었죠. 동래 전투. 예.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의 마지막을 장식한 전투가 이순신 장군과 관련되어 있는 1598년 11월 19일에 있었던 노량해전이 되겠죠. 이때 이순신이 전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에서 시작해서 나로 끝나야 돼요. 그렇다면은 뭐 가다 하나밖에 없겠네요. 예, 그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데, 자, 평양성 전투는 이제 임진년 다음 이제 1593년 1월 조명연합군이 이제 일본군을 공격을 해서 빼앗겼던 평양을 다시 탈환하는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평양선 전투 이후의 사실인데, 이게 이제 1월 초인데, 근데 이제 그 1월 말에 명군이 얕잡아보다가 일본군한테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벽제간 전투가 되겠고요. 예, 명군이 이제 패배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다시 또 이제 장군 멍군을 하게 되는데, 2월에는 행주산성에서 권율 장군이 일본군을 대거 박살내게 됩니다. 자, 요 사실 좀 잘 알아두시고, 그 이후는 이제 소강 상태가 되죠. 그래서 긴 이제 강화회담과 뭐 정조제란 뭐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 이순신의 백의종군, 뭐 명랑대첩, 노량대첩 이렇게 이어진 것까지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조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광해군 때 시작이 됐네요. 영의정, 이원익이 이 사람이 주도를 했나봐요. 이제 그 공물을 걷는데 여기 보면 공인이 등장하고 이제 백성에 대해 쌀을 걷자, 공물 대신. 그리고 공물을 이제 걷지를 못하지만 공인을 통해서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공인들에게 값을 넉넉히 쳐서, 이거 이제 바로 공가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운영해 나가자. 바로 공납의 전세와 바로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광해군 주기년인 1608년에 이제 시작이 됐죠. 예. 다 시작은 아니고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시작을 해서 점차 확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틀린 거 찾아보도록 하죠.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했다. 맞죠? 주무관청, 선해청. 예. 나중에 이 선해청은 조선 후기 최대의 재정 기관이 돼요. 여기가 이제 빵빵하죠, 재정이. 그래서 봉급도 여기 선해청에서 다 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모군란 때 이제 구식군인들이 봉급이 제대로 안 나오고 또 막 나오더라도 뭐 모래가 섞였다. 그래서 항의하러 선해청에 가서 항의하다가 이제 밀란이 시작이 됐죠. 방납의 폐단, 이게 바로 공납의 폐단이죠. 이제 관청 서리 등이 이제 이런 걸 대신 납부죠. 너무 많은 수수를 뜯어내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가호에 부과하던 세금을, 이게 바로 공납이죠. 예, 공납의 방식은 가호별로 걷는데 이것을 토지에 부과하는, 그러니까 공납을 전세화 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주로 이제 쌀로 많이 내지만 예, 그 외에도 뭐 포로 낼 수도 있고 돈으로도 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인데 지주에게 1열당 2도를 부담시켜 부족한 재중을 보충하였다. 이거는 군역의 개혁인 균역법의 보충책이 되겠습니다. 영조 26년인 이제 1750년에 시작이 됐는데 균역법이 장정 1인당 1년에 2필 걷던 걸 1필로 줄이니까 무려 반이 줄어들었죠. 그 보충책이 여기 나온 것처럼 지주들에게 1개당 2도씩 결작, 그 다음에 부유층의 선무공간포, 그 다음에 어염선세를 거두어서 해결을 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다음 자료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사회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보는 것은, 자, 중종 23년 1528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재산 상속, 사회상을 알 수 있는 것인데, 일단 조선 중기, 아직 후기는 아니에요. 후기는 보통 17세기 이후니까, 그러니까 뭐 크게 보면 조선 전기, 예, 중기까지 포함해서 이때의 그 사회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지나치게 가부장적이고 적장자 위주 뭐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딸들에게 작성해준 유서 억달에게 유서 억달에게 노비아전도 많이 줬습니다. 천첩자식으로 봉사하는 것도 편치 않을 뿐만 아니라 생사도 알기 힘들다. 너희들은 비록 딸이라도 나의 고륙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노비와 전답을 혈손의 다른 사람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들이 가지고서 우리 부부의 제사를 거행하라. 딸도 제사를 지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딸도 재산에 있어서 제사를 할 수도 있으니까 재산도 그렇게 차별받지 않고 이제 받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그 분재기 통해서 잘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성의 지위가 좀 그렇게까지 낮진 않았다는 거, 조선.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자녀에게 재산을 균분산속하는 게 아직까지는 많았었죠. 조선 후기 가면은 이제 장자, 적장자 위주로 되면서 장자가 제사를 독점하면서 상속도 더 많이 받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는 일이 아직도 널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니을 4번이 되겠고요. 조선 후기에 가면은 이제 북의 중심, 그 다음에 적장자 위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혼인 형태도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혼인 풍습은 시집살이가 보편했다. 이게 조선 후기의 모습이고, 조선 전기 때는 이제 그 이른바 고려 시대에 유행했던 서류 부가혼, 서방이 신랑이 신혼 초에 그 부인 집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뭐 장성에서 애를 낳고 그러면 이제 독립하는 뭐 이런 식이 되는데, 여기서 친형제로 바뀌게 되죠. 예, 시집살이를 바로 시작하는 것이죠. 예. 친형제와 관련되어 있고, 북의 중심의 유교적 정법 질서. 예. 조선 전기 때 이제 그 족보 같은 거 보면은 성이 막 가지각색이에요. 왜냐면 북에만
한 것이 아니라 모기까지도 같이 하기 때문에 다양한 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니을 4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다음 대하의 왕이 제위했던 시기에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이천, 박건 등은 간사 무리들이 실록을 거짓으로 꾸몄습니다. 폐조 때 만들어진 것이 실록을 수정할 것이 마땅합니다. 쫓겨났다는 소리죠. 폐조라는 거는. 그렇다면 연산군 아니면 광해군인데 이첨, 정일홍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북인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광해군이 되겠고 이 사람은 바로 인조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광해군이 선조실록을 썼는데 이게 좀 잘못됐다. 이 북인 정권 그래서 다시 수정해서 쓰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조의 제위기간 1623년에서 1649년인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뭐 이괄에 난 호란 이게 가장 대표되죠. 자 일단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거 서인이 권력을 잡게 되죠. 인조 반정 서인이 주도를 했죠. 그리고 광해군 때와 북인 때는 중리배교였는데 광해군은 중리배교인데 서인은 친명 배금 정책을 해서 호란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괄이 난 농공행상 과정에서 이괄이 푸대를 받자 이제 난을 일으킨 것이죠. 1624년 인조 반정 다음에 그래서 왕이 피난하게 됐었죠. 공주까지. 자, 그래서 정답은 디귿 니은 5번이 되겠고요. 허준 등이 동의보감을 편찬하였다. 이제 광해군 때 이런 업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왕이 친구된 정영용 설치 이거는 정조 때죠.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26번 다음 주제에 대한 모든 별 발표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세기에 활동한 주요 인물들이 되는데 자 일단 정답은 바로 1번이죠. 송시열은 언제 활동을 많이 했느냐. 자 뭐 일단 떠오르는 것이 효종 때 북벌을 주도했다고 되어 있죠. 효종이 몇 세기 임금이죠? 17세기죠.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산다 한들 19세기까지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현종 때 예송 논쟁, 그 다음에 숙종 때 환국과 관련이 되어 있죠. 결국 기사 환국 때 원자 정오에 반대해서 결국 사사당했죠. 자 나머지 보죠. 최재우 동학을 창시한 교조이다. 그렇죠. 철종 때인 1860년 세두정치기 때죠. 경주에서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했습니다. 김정희 금속화의 대가이자 명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두정치 때 이제 활약했습니다. 이 사람이 생벌년은 1786년에서 1856년이에요. 그래서 19세기 이 사람은 이제 노론 벽파인데 세두정권 때는 노론 시파인 안동 김씨가 좀 세요. 이 사람은 이제 경주 김씨고 그래서 조금 이제 좀 귀향을 좀 많이 가서 귀향 가서 뭐 이제 뭐 세안도 이런 거 관련된 것이 나오기도 하죠. 홍경래난 그렇죠. 1811년 순조 때 난을 일으켰죠. 세두정치의 그런 배경하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났고요. 임상호 임산무역으로 거부가 된 이제 상인인데 이제 조선 후기 이제 유상 평양 상인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뭐 만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요. 하여튼 평안도 쪽에서 활약하던 그런 대표적인 상인인데 뭐 이분도 이제 19세기라는 것을 뭐 잘 모르더라도 송시열이 워낙 효종, 현종, 숙종 이런 정치적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1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번 밑줄 기은 기억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1990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 궁궐은 태종의 창건이 되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왕들이 거처한 곳입니다. 임진왜란으로 폐허가 된 후에 재건과 중건 과정을 거쳤으며 정조 때 후원의 부용지를 중심으로 중함로 서양각이 있다. 이 후원이 바로 이제 비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창덕궁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조선에 이제 법궁인 경복궁이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불탔어요. 자, 1392년에 건국이 돼서 1592년 불탔어요. 한 200년 있다가 불탔죠. 그러다가 이제 경복궁을 다시 중건하게 되는 것이 흥선대원군 때죠.
예, 흥선대원군이 1864년부터 이제 제대로 집권을 하게 됐는데 63년부터라지만 뭐 12월 달부터니까 자 그렇다면은 약 200 한 70년 정도 예, 불탔다가 이제 다시 세워진 것이니까 더 오래된 가장 오래된 기간 동안 왕궁으로서 자리매김을 한 것이죠. 경복궁이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요건 아니고 정답은 4번 창덕궁이 되겠고요. 이제 경복궁은 다시 중건이 됐기 때문에 사실 건축학적으로는 조금 떨어지겠죠. 오리지널한 게 아니죠. 예, 창덕궁은 그대로 잘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비오는 굉장히 아름답죠. 예. 자, 정답은 가나다라 4번이 되겠네요. 28번 과거록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성호사설 내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익이 되겠죠. 성호 이익. 이익하면 중농적 실학자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여기 영업전 나오죠. 예. 이것을 제외하고는 이제 사고 파는 걸 허가한다. 즉 토지 소유에 제한을 두는 한전론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토지 소유의 하한선을 설정을 해서 그게 바로 영업전이죠. 예. 이것을 남겨둬서 농민들이 경자 유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뭐 이 사람과 관련돼서 이제 그 유명한 것이 이제 그 당시 조선 사회를 망치게 하는 6가지 좀이 있어요. 그게 바로 6좀이 되는 것이죠. 안 좋은 거, 폐단. 자,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이 사람은 이제 잘 모르더라도 이제 중농적 실학의 선구자예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상공업진흥하고는 전혀 관련된 이건 중상적 실학과 관련된 것이죠. 예. 뭐 예를 들면은 뭐 유수원이라든지 뭐 박지원, 박재가 뭐 이런 사람들이 북학파 실학자이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강조를 하겠죠. 네. 그래서 농업에 있어서는 이제 상업은 조금 상극이 되는 것이죠. 화폐 유통 이런 게 되면은 이제 농촌 경제가 피폐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인 화폐 유통을 주장한 사람은 이건 박지원이 되죠. 예. 이 사람은 패전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보도록 하죠. 안정복, 이중환 등이 이게 성호학파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성호학파 내에는 이제 정약용도 있긴 한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학을 많이 천주교를 신봉을 했고 안정복은 여기서 공격으로는 공서파라는 거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중환 텍니저로스 그 다음에 6점 3번 그 다음에 그 붕당의 폐해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홍합일론 선비, 농비는 같이 일치해야 된다. 예. 원래 그 조선 사회 자체는 원래 그렇게 산홍일치라는 것이 주경야독이라든지 이게 원래 오리지널한 것이죠. 농업을 굉장히 중시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조선의 3대 도적으로 이제 인꺽정, 조선 중기 명종 때, 그 다음에 숙종 때 장길산, 그 다음에 연산군 때 홍길동, 이걸 3대 도적으로 꽂았습니다. 뭐 이런 건 이제 여담으로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9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여기 보면 규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사라는 책은 서울과 관련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자 시골 천인의 자식은 때때로 훌륭한 벼슬이 없기도 한데 세족 명각 이름 있는 자본이 후손인데 이 사람들은 금고 괴들기를 막아버렸다. 왜?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무리 유명해도 이게 바로 서울이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들은 왜 이렇게 그 차별을 받았느냐? 바로 성리학적 명분론. 예. 자, 성리학적 명분론에 있어서 서울은 뭔가 흠이 있다는 것이죠. 모계 쪽에 있어서. 예. 그리고 이제 그 정조 때 이제 그 이 서얼들을 이제 등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규장각 검사관인데 여기에 서얼 출신으로 누가 있느냐? 박제가 북학과 실자 박제가 그 다음에 유득공 발해고로 유명한 유득공 그 다음에 청장관 전설로 유명한 이덕무 그 다음에 잘 나오진 않지만 서희수 요 네 사람이 있죠.
예,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되겠고요. 신분 해방을 위해 형평운동, 이건 백정과 관련된 것이죠. 가장 첨대받는 노비 다음으로 관아에 차출되어 일정 기간 노역에 종사하였다. 자, 관아에 차출이 되어서 일정 기간 노역에 이제 종사했다. 자, 이거는 뭐 강제로 당한다면 이거는 이제 노비가 되겠고, 관아에 차출된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공노비가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것도 해당이 안 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다음 자리에 해당하는 기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앙과 지방의 군국 기무, 군사적인 뭐 기밀 이런 걸 다루는 건데, 자, 도제조 제도 나왔으면 조선시대고, 그렇다면 군국 기무, 이것은 별나라를 대변한다는 비변사가 되겠습니다. 자, 비변사는 삼포외란이 있죠. 중종 때 1510년 이때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죠. 임시적으로 기구로서 그래서 이제 주요 이제 고위 관리들 전직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회의를 하는 것이 되겠고, 그러다가 이제 그 을묘외변을 거쳐서 이제 정식 기구로 되고 상설기관화가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군국 기무 같은 군사적인 것만 다뤘는데 나중에는 군사는 당연하고 여기에 뭐 일반적인 정무까지도 여기서 이제 다루게 되면서 조선 후기에 가면 갈수록 비변사가 최고 권력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정부가 할 일을 이제 빼앗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변사가 이런 정무 업무까지 같이 하니까 군무 플러스, 그래서 이거를 폐지를 하고 비변사를 폐지하고 어떤 정무 기능은 의정부로, 그 다음에 군무 기능은 산군부로 돌리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폐지된 게 맞고요. 임시기루시가 상설되고 맞고요. 나중에 국가재반회의 3으로 회의를 했었죠. 그리고 조선 후기 하면 최고 권력기구가 되는데 특히 세도 정치 때 특별히 더하였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인데 정조 때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구로 창설이 되었다. 정조 때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구는 친위 부대로서 장용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문사들을 위해서는 귀장각이라는 게 있었죠. 예. 특히 이제 귀장각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권력 기구화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갑신정변 때 귀장각을 폐지하라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었죠.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